여기는 마츠야마의 번화가인 오호카이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동네에 놀러 온다면은 반드시 오게 되는 곳인데요. 마침 빠친코에서도 제가 온 걸 정말 반겨주고 있네요. 뭐 기대 없는 따뜻한 환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이제 다른 지역 상점가처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중앙으로 쭉 있고 지붕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가 참 좋아요. 오늘의 첫 번째 가게는요, 같이 간 지인의 강력한 희망으로 첫 음주는 이 스시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간판이나 입구는 이게 찾기 어렵진 않습니다. 1층에 이제 바로 있고요. 이름은 일본 어디서나 흔히 쓰는 지명 니폰바시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입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사람이 한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다치석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저희는 이날 다치석이 전부 예약이라서 테이블석으로 옮겼습니다. 다치석을 지나면 있는 작은 방에 4인 테이블 2개 정도 있는데요. 좌식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뭔가 관리가 잘 된 좀 깔끔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벽면 따라서 있는 긴 선반이 있는데 이제 보면 판매하시는 니온슈나 쇼츠도 있고요. 단골분들이 키핑해 놓으신 보틀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로컬 느낌 제대로 찾아왔다 싶습니다. 주문은 일단 그날의 오마카세로 부탁드렸고요. 도쿠리랑 맥주 한 병 시켰는데요. 사실 일본이나 회전초밥에서 이자카야 말고 스시하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리뷰로 이제 가게를 대강 보긴 했어요. 정보를. 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은 안 돼서 술을 살살 먹자고 지인한테 얘기는 했는데 뭐 그게 마음처럼 되면 알콜 러버가 아니죠. 이미 이렇게 한 잔씩 따라서 목을 축이고 나니까 왠지 절제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한잔하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판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4피스씩 한 접시씩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첫 번째 거는 콤부지메를 한 돔이었고요. 두 번째는 크고 맛있었다는 것만 기억나고 뭔 새우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세 번째는 캄파치, 즈리라고 하네요. 네 번째는 이까 스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저는 역시 새우를 제일 좋아해서 이 새우가 기가 막혔습니다. 또 먹고 싶어요, 진짜. 두 번째 접시가 나왔습니다. 왼쪽부터 안하고, 샤코, 슈토로, 아까미즈게 이렇게 순서고요. 같이 간 지인 말로는요. 한국에 있는 오마카세를 가면 보통 안하고가 나오는 게 코스 마무리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저도 설마 8피스로 끝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 접시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요. 역시 저 샤코, 게까지였는데요. 뭔가 이게 새우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묘하게 향이 다른 그런 재밌는 맛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접시, 세 번째 접시인데요. 왼쪽부터 이쿠라, 우니, 시메 이와시, 호키가이였고요. 이쿠라랑 우니는 9남마리로 주셨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호키가이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메 이와시는 그래도 평범한 맛이었어요. 근데 제가 9남마리를 진짜 좋아해요. 우니야 맛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니 넉넉하게 올라간 거 보세요. 맛도 크리미한 게 끝내줬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 이꾸라 연어알을 참 좋아하거든요. 빛깔 보세요. 침 넘어옵니다. 이번 접시의 베스트는 이꾸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마고가 나오네요. 2명이라 2개를 주셨는데 위에 올라간 계란구이가 꽤 컸습니다. 맛도 달짝지근하고 질감도 뭔가 카스테라 같은 느낌? 디저트 같은 맛이길래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피스 더 먹고 싶은 게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시메사바를 부탁드렸는데요. 시메사바도 워낙에 한국에 인기 있는 그런 메뉴잖아요. 맛은 비리지 않고 잘 정돈된 그런 맛이었습니다. 총 14피스 초밥에 맥주 1병, 도크리 2병에서 인당 대략 한 7,500엔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나요. 맛은 전반적으로 딱 기대만큼의 맛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서빙해 주시는 분이 정말 친절해요. 환대받는다는 느낌이 뭔지 제대로 느낄 정도였고요. 다찌에서 먹었다면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이블이라서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가게예요. 자, 아까 약간 마시긴 했는데 아직 저를 채우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대중적인 느낌의 이자카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노미오다이 코스가 있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와서 간판을 보니까 뭔가 겁나게 큰 가라아게가 시그니처인 듯 하거든요. 궁금해서 들어가 봐야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90분 노미오다인데요. 보통은 2,000엔인데 여긴 1,500엔? 좀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는 게 노미오다이로 주문 가능한 주류 메뉴가 이게 쫙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뭐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기본 차림상하고요. 이미 시켜놓은 하이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알았는데 비주얼만 놓고 보면 뭔가 쌈밥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주문은 이제 태블릿으로 하면 되는데 한글 지원은 안 되고요. 영어 메뉴 정도 있네요. 근데 이제 번역이 좀 거지 같아서 영어로 봐도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보다는 일본어 메뉴를 파파고로 번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음식 메뉴는 이렇게 사진이라도 있는데 주류 메뉴는 진짜 번역기 돌려야 되거든요. 여기는 엄청 크고 바쁜 매장이기도 해가지고 직원들 친절도는 딱 그 우리가 할맥 정도인데요. 어차피 주문 시스템도 할맥처럼 태블릿으로 하니까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제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시라스라고 해서 잔멸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회입니다. 마트나 이자카야에서 자주 보이는 메뉴인데요. 빨리 나오는 메뉴라고 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뭐 종종 보이면 하나씩 시켜보곤 하는데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오르후리라는 신메뉴가 있는 줄 알고 잘못 주문한 올프리 무알콜 맥주인데요. 이만큼 술 메뉴가 헷갈립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아까 간판에서도 나왔던 그 대형 가라아게인데 확실히 볼륨감이 장난 아니죠? 닭이 아니라 뭐 시조새라도 튀긴 건가 싶은데 직원이 이렇게 와서 직접 잘게 잘라주고요. 맛은 후라이드 치킨같이 바삭한 뒷다리살 맛인데 가격이 2,000엔 후반대였나 3,000엔대였나 그래요. 두 명이서 시켜 먹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한 3, 4명이면 괜찮을 정도의 그런 메뉴였습니다. 다음 잔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이 레몬사와. 이 노미오다이로 커버되는 술이 많아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딱 포스터를 봤는데 산토리에서도 밀고 있는 비아보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는데 무알콜이 아니라 오히려 위스키 맥주 그 조합이더라고요. 확실히 알콜감이 있어요. 맥주에다 위스키를 타서 그런지 도수는 대략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사와 종류 뭐 이것저것 더 마셔봤고 안주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꼬치로 더 먹어봤습니다. 이제 막바지 가니까 딱 요정도 느낌이었고요. 안주까지 인당 한 4,000엔 정도 나오고요.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가성비 중에서도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이자카야 느낌이고 친절도는 그냥 뭐 동네 번잡한 호프집 정도 근데 굳이 찾아서 올 것까지는 없고 간단하게 좀 마시고 싶은데 보이는 게 없다 싶으면 올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가야죠. 이번에는 칵테일 바입니다. 바 블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로 온 게 뭐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웬걸 이제 바 입구에 술병이 딱 이렇게 박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 포로지스가 박혀 있어서 일단 흥미가 좀 생깁니다. 내부는 말 그대로 재즈가 흐르는 올드 바 그 분위기고요. 버너가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작은 바 느낌이 납니다. 약간 어두컴컴하면서 아늑한 분위기가 멋진데요. 아까 입구에 박혀있던 술병이 안에서 보면 또 저렇게 보이네요. 아예 문을 뚫어서 술병을 박아놓았던 거였어요. 칵테일 바에 오게 되면 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인데요. 특히나 어떤 스타일로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이분이 과연 어떤 칵테일을 만들어 주실지 그걸 또 기대하는 맛이 있어요. 이제 같이 간 지인이 또 말차 리큐르 칵테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조엽스림이라는 걸 굉장히 자주 찾아요. 그래서 마스터한테도 이제 말차 리스큐 칵테일을 부탁드렸는데 역시 이분도 조엽스림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맨하탄을 진짜 좋아해서 어떤 칵테일 바를 가든 맨하탄을 주문해가지고 그 바 스타일만의 맛을 좀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맨하탄을 주문해봤습니다. 바에 앉아서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언제 시절의 술일지 모르겠는 그런 보틀들의 라벨을 하나씩 읽으면서 구경하는 건데요. 여기저기 일본의 작은 바들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소한 보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어떤 거는 딱히 비싸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가격이 아예 가늠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바들 하나하나가 작은 술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쓱 구경하다 보면 또 금방 잔을 비우게 되는데 바로 다음 잔을 부탁드려야겠죠. 그래서 진 베이스 칵테일을 2잔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칵테일 만드시는 거 가까이서 찍어도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쿨하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찍고 있는데 이게 또 막상 가까이서 찍힌다고 의식하니까 긴장을 좀 하시더라고요. 손이 좀 굳어 계신가 싶을 정도로 경직된 스터에 결국 얼음이 튀어나가 버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수습을 하시네요. 여기서 이제 바텐더 만화 대사가 하나 딱 머릿속에 지나갔는데 드립을 치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온 진피즈는 굉장히 상쾌한 맛이었어요. 그 다음에 럼 베이스로 칵테일 2잔을 또 부탁드렸고요. 이렇게 2개의 럼을 기주로 사용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제 건 이름을 까먹었는데 럼과 피트 위스키가 들어간 칵테일이었거든요. 마스터가 평소에 자주 마신다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산미도 살짝 있으면서 약간 스모키한 느낌과 탄산 조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의 칵테일이었습니다. 제 지인은 럼 베이스로 마가리타 같은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굉장히 밸런스가 좀 잘 맞고 역시 깔끔한 맛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요. 엄청나게 숙련되고 레벨 높은 칵테일을 추구하는 곳도 아니고 위스키나 스피릿 종류들도 기본적인 라인업 위주로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좀 팬시한 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올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칵테일은 마시기 딱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와 가벼운 대화로 편히 쉬어가는 그런 곳이고요. 총평으로는 취향은 타겠지만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마스터가 굉장히 말을 잘 걸어주시고 대화 주제도 다양하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실제로 다른 현지 손님들도 저렇게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무리도 했으니까 숙소로 돌아가야겠죠? 이젠 어디서나 보이는 한식주점들도 좀 구경해주고 가는 길에 이것저것 사서 맥주 한 캔도 더 했고요. 마침 코타치에 있던 옆에 게스트들이 배경음악도 깔아줬습니다. 하루 히토리 버치누요. 덕분에 이번에도 즐거운 음주 생활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